안녕하세요. 우현 선생입니다. 오늘의 토익 강의는요, 수일치에 관한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장 구조와 어형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유형을 다루었습니다. 본격적으로 토익 그래마 문법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해 보죠. 이 수일치 용법은 실제 시험에서 주어와 동사를 맞추는 겁니다. 이 동사 자리에 단수형을 쓸 것인지 복수형을 쓸 것인지를 질문을 던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수와 복수를 결정을 짓는 겁니다. 실제 정기 토익에서 출제되는 비율은 실제 정기 토익에 매회 한 문항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 한 문항이 여러분에게 점수를 그저 받아가세요 라고 하는 가장 기본형으로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러니 실제 시험에서는 반드시 맞추고 오셔야 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오늘 수일치에 대해서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어와 이 동사의 서로 간에 단수인지 복수인지를 일치시키는 걸 연습해야 되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화면상에 등장한 것이 뭐냐면요. 수일치에 대한 기본 틀입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한번 진행해 볼까요? 기본적인 내용. 주어와 동사는 서로 수가 일치해야 된다죠. 주어가 단수가 되면 단수 동사를 사용하고 주어가 복수가 되면 복수 동사를 쓴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주어가 복수가 된다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단어에 뒤에다가 s가 붙어서 복수형으로 만들어졌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제가 두 가지 예문 하나 썼는데요. 대명사로 주어가 되어 있어요. she, her에서 she가 주어로 나왔죠. she는 그녀 한 명을 말하고 아래쪽에 they를 한번 보시죠. they는 그들이잖아요. 이는 두 사람 이상을 말하죠. 그러니까 she를 나타낼 때는 단수가 되는 거고 they를 나타낼 때는 복수가 되겠죠. 그래서 she 뒤에 동사를 단수형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 단수형을 하기 위해서 동사 뒤에다가 보다시피 이렇게 s가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단수를 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사 뒤에다가 이렇게 s를 다 붙여서 단수형으로 만드는 겁니다. 단수 동사형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복수 주어는 복수 동사를 했는데 복수 동사는 뭘 아무것도 붙이질 않습니다. 그대로 가면 됩니다. 원형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수임이라고 그대로 써놨죠. 다만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 차이점은 뭐냐면 토익을 처음 하거나 영어 접근할 때 처음 하시는 친구들이 가장 어렵고 힘들어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요. 이런 겁니다. 주어가 단수인지 동사가 단수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주어가 복수가 되려 하면 뒤에다가 s를 붙였을 때 주어가 복수가 되고요. 동사는 단수가 될 때 동사는 뒤에다가 s를 붙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쪽 다 s가 붙을 수는 절대 없는 거죠. 그죠? 앞에가 주어가 s 붙으면 복수형이 되기 때문에 동사 s 붙이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럼 요런 설명, 요렇게 되는 설명을 갖다가 다음 페이지에 정리를 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걸 왔어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 그대로 나오죠. 단수가 되면 동사 뒤에다가 s를 붙인다고 그랬죠. 근데 복수는 동사 뒤에 s를 안 붙인단 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비동사는 am/is가 있잖아요. am/is에서 is가 단수를 나타내고 I am도 한 사람이니까 am 썼죠. are는 복수로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과거 형태로 나온 거. 요게 was하고 were가 요게 과거형으로 쓴 겁니다. 비동사의 과거형으로 단수와 복수를 표시한 거죠. 요는. 자, do로 와볼까요? do도 보십시오. 동사 뒤에다가 es를 딱 붙여놨죠. 그죠? es 붙였으니까 단수가 되는 거고 아무것도 안 붙이니까 복수형이 되고요. 옆으로 가서 봤더니 have 동사도 has는 단수고 have는 복수형 동사로 취급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단수 동사 되는 모양, 동사 뒤에 s 붙인다. 그 다음에 is가 된다. do 뒤에다가 es 붙였고 그냥 has가 된다. 여기 단수죠.
그러면 동사 뒤에 s를 붙이는 경우가 나온 경우가 단수니까 주어 자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 주어 자리는 절대 s를 붙이면 안 되는 거죠. 그죠? s 붙이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다 틀린 거랬죠. 조금 전에. 이렇게 붙이면 안 됩니다. 복수일 때, 주어가 복수일 때 주어 뒤에다가 s가 붙는 거예요. 그러면 단수 동사는 s를 붙이고 복수 동사는 s 절대 붙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명사로 따졌을 때 주어 자리에 s 붙은 것은 복수 주어가 되는 거고 안 붙은 것은 단수가 되는 겁니다. 요것만 딱 정리해 놓으십시오. 단수 복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단수인지 복수인지 정확히 결정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유형을 한번 하러 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실제 토익 영어 시험에서 스타일이 어떠냐면 전기 토익에서 이렇단 말입니다. 여기에 주어가 있으면 중간에다가 온갖 걸 막 집어넣어요. 이상한 영어 문장을 막 집어넣어놓고 저 뒤에다가 동사를 딱 써놓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주어가 복수인지 단수인지를 알기 전에 이 동사에 대한 주어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중간에 끼어있는 걸 다 없애란 말이죠. 이렇게. 없애면 주어를 찾는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실제 토익 시험에서 동사를 자리에 뭘 쓰라고 물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던진 거죠. 여기서 단수 쓸래요? 복수 쓸래요? 하고 질문을 던졌단 말입니다. 그때 주어를 찾아야 되는데 중간에 주어처럼 쓸 수 있는 말이 많단 말이죠. 그때 이렇게 착착 잘라낼 수 있는 거. 삭제를 시키면서 맨 앞에 주어를 하나 발견해내는 거. 요게 바로 진짜 영어 문장에서 수일치 공부에서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문장에서 주어 동사 찾기를 지금부터 예문을 들어가면서 하나씩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를 한번 보시죠. 자, 첫 번째 뭐라고 적혔냐면 이렇게 돼 있죠. 주어와 동사 사이에 수식어가 오는데 이 수식어인 전치사나 to 부정사나 ing나 pp 같은 게 있으면 이 수식어를 제외하고 수일치시켜 내놨죠. 그러니까 전치사, to 부정사, ing, pp형들을 갖다가 없애버리고 이걸로 탈락시키라는 거죠. 이건 주어에 해당되지 않는 거니까. 자, 꼭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다시 됩니다. 전치사, to 부정사, ing나 pp형요. 자, 그럼 아래쪽에 예문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요 자리에 동사라 쓰란 말입니다. 동사 넣기 문제를 지금 물은 거예요.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동사 앞을 다 자르는 거예요. 이렇게. 자르놓고 주어로 보러 가야 되잖아요. 호텔도 보이고 서비스도 보여요. 근데 내가 해석을 잘하면 해석해서 같이 가도 되는데 실제 토익은 해석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양이 좀 부족해요.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 자, 뒤에서부터 앞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면서 여기 있죠, 전치사. 전치사를 이렇게 탈락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동사 앞에서 주어로 보러 갈 때 뒤에서부터 앞으로 거꾸로 올라가면서 전치사 부분을 탈락시키면 여러분 보다시피 남는 게 누가 남냐면 서비스가 남는 거죠. 얘가 바로 주어가 되는 겁니다. 이 주어가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저게. 주어 동사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보십시오. 서비스 뒤에 s가 다 붙어 있잖아요. 그죠? s 붙어 있죠. 그래서 동사에는 s를 붙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include가 s 붙지 않은 include가 정답이 되는 거죠. 이 호텔 안에 서비스는 breakfast 아침 식사가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항목 한번 볼까요? 두 번째 항목 보러 왔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콤마와 콤마 사이는 갈로 하라. 아, 콤마와 콤마를 묶으라 이 말이네. 그죠? 콤마를 갈로 해서 묶어봐라 이랬습니다. 그러면 아래쪽에서 유형을 한번 잡아보죠. 여기 있네요. 여기 콤마 있고 여기도 콤마 있죠? 갈로 묶은 거예요. 그러면 요 자리에 지금 동사 쓰세요 하고 질문을 물은 거예요. 동사 물어보는 거. 나머지 지금 동사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일 먼저 할 일은 A, B, C, D 4개 중에서 동사가 안 되는 걸 탈락시키는 이렇게. 없애는 거죠. 동사가 안 되는 거죠. ION은 명사니까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ING도 명사죠. 안 되죠. 동명사라 그러죠. 그럼 묶었어요. 묶고 나서 봤더니 앞에 보니까 런던 에어라인즈라고 돼 있어요. 강사님 런던 에어라인즈 뒤에 S 붙었는데요. 짭니까? 할 거라고. 여러분이 여기에 S 붙었지만 시작을 갖다가 대문자 영어 단어가
대문자로 시작하고 있어요. 이렇게 L자 해가지고 그 다음에 A자 이래놨죠. 그죠? 이렇게 대문자로 되어 있는 것은 항상 고유명사이면 고유명사는 한 개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유일한 거. 그러니까 고유명사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항상 단수 취급을 하는 거예요. 고유명사는. 그래서 대문자로 시작하는 단어는 다 고유명사입니다. 여러분 아십시오. 이름을 썼는데 뭐뭐 뒤에 S가 붙었어요. 애국 이름 할 때 말이죠. 존스 이렇게 했어요. 존스 하면 뒤에 S 붙잖아요. 그죠? S 붙어서 복수라고 말하냐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대문자로 되어 있는 것은 단수로 취급한다. 그래서 A, B, C, D 4개 중에서 단수형으로 쓴 동사를 찾으면 단수는 동사 뒤에 S 분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S 붙여서 C번에 오퍼레이터 뒤에 S 붙은 걸 딱 잡는 거죠. 그럼 콤마를 묶고 됐잖아요. 런던 에어라인은 런던을 베이스드 from 런던이 본사인 회사인데 12 에어라인 12개의 항공기를 오퍼레이터 운영합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everyday 날마다 운영한다 이 말이네요. 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 했죠, 그죠? 주어동 찾는 거. 자, 세 번째가 상당히 중요한 항목에 들어갑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마 토익 유형에서 가장 많이 만날 겁니다. 최고로 빈출되는 출제 유형입니다. 일단 접속사가 있을 때 두 번째 동사를 잡아주세요. 그랬습니다. 두 번째 동사 잡으세요.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접속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동사가 반드시 두 개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동사가 하나 나오고 뒤에도 동사가 하나 나왔어요. 그러면 접속사를 중심으로 양쪽에 동사가 왔으니까 그냥 요는 접속사를 딱 잘라 놓고요. 요 앞에 거만 따로 이렇게 1번 하고 요는 또 뒤에 거 이렇게 묶어서 2번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위에 3번 항목이 뭘 말하냐면 요거예요. 접속사를 딱 써주고 난 다음에요. 좀 요래 된 거죠. 동사 오고 또 뒤에 동사를 온 거예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시험 문제가. 그럼 동사가 연속으로 두 개가 온 거잖아요. 이렇게 그죠? 앞에는 양쪽으로 왔지만 지금 접사 뒤에 동사 두 개 연달아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쩌냐면 첫 번째 할 일은 접속사를 제일 먼저 찾아내는 거예요. 접속사를. 그게 바로 who예요. 잡았죠? 그 다음 두 번째 할 일은 뭐냐면 동사를 잡습니다. 동사 두 개 있어야 되죠? 자, 위시 하나 보이죠? 자, 내려갑니다. 또 있냐 잡았더니 없습니다. 될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다가 동사 쓰란 말이죠. 그럼 여기 지금 동사 1번이고 여기 동사 2번이 되는 거죠. 동사가 연속으로 두 개가 나오면 방금 말했죠? 두 번째 동사 잡으라. 두 번째 동사를 잡습니다. 이렇게 딱 잡아내는 거죠. 동사. 여기서부터 잘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동사를 잡아놓고 났어요. 그 다음에 할 일이 바로 요겁니다. 접속사에서부터 두 번째 동사까지 이렇게 갈로를 치는 거. 요게 포인트입니다. 갈로를 묶으셔야 됩니다. 접속사에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갈로를 묶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다시피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뭡니까? all employee가 보이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보이죠? 요 자리에 동사로 연결되는 겁니다. employee 뒤에 s가 붙어있네. 그죠? s 붙어있죠? 붙어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동사도 뭐예요? s 붙인다고 안 되죠. 그죠? 한쪽만 됐습니다. 복수가 되면 동사는 복수 동사이기 때문에 s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행막에 빈자리 들어갈 말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죠? 복수니까 is는 뭐죠? 단수죠. has도 단수죠. to 부정사는 동사가 안 되니까 제일 먼저 탈락시키고요. 바로 답이 C번에 a가 되는 거죠. are에서 a가 복수형으로 사용한 거니까 복수 형태가 되겠죠. 그죠? 이겁니다. 그러니까 갈로 하니까 해볼까요? 휴가를 가고 싶어하는 모든 인플로이 직원들은 are required 요구받아요. to notify. 요 notify란 요 단어는 알리다, 통보하다라는 뜻이에요. 누구한테? 그들의 immediate supervisor. 요걸 뭐라냐면 한글로 이렇게 버려요. 직속 상관, 바로 위에 상관 이 말입니다. 직속 상관한테 알려야 됩니다. 알리도록 요구받아요.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세 가지를 훑었죠. 제일 먼저 전치사나 투부정사나 ing를 갖다가 탈락시키자. 살짝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여기 있죠? 전치사나 투부정사나 ing나 pp형을 탈락시키자. 보이면 무조건 탈락시킨다. 두 번째, 콤마가 보이면 갈로 치는 걸 습관상 해달라. 보시면 조동사 보일 거니까. 그 다음에는 접속사가 들어가는 거로 빈출되는 유형, 자주 만나게 될 유형, 접속사 뒤에 동사 두 개가 등장하죠. 그래서 두 번째 동사 앞을 잡습니다. 그 동사가 진짜 동사가 되는 자리죠. 그래서 all employees가 복수이기 때문에 복수 동사가 들어온 거죠. 자, 그럼 제가 주어 동사 찾는 연습을 했어요. 그죠? 했으면 방금처럼 전인사나 투부인사 다 잘라내놓고 주어 보러 가는 거. 두 번째는 뭐였죠? 콤마를 갈로 묶는 거. 세 번째는 접속사 있는 형태라서 갈로 묶으라 그랬죠. 그런데 약간 예외적인 게 있어서 그걸 갖다가 몇 가지 언급해 드리고 수일치에 대해서 마무리해 볼게요. 자, 예외적인 거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예외적인 거. 자, 보세요. 자, 단수 취급한다 해가지고 무슨 모양을 만들어 놨죠. 그죠? 했습니다. every와 each 뒤에는 단수고고 단수동사. 동사표를 딱 자르면 당연히 여우가 단수니까 단수하면 되잖아요. 그죠? every와 each를 했습니다. every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every를 그냥 해석하면 모두란 말이기 때문에 모두란 말, 모든 이 말이기 때문에 복수같이 보인단 말입니다. 그런데 단수란 사실. 자, 그 다음에 불가산이라고 써놨죠. 불가산이란 말은 셀 수 없는 명사를 말해요. 셀 수가 없는 명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little, a little, much라고 말이 만들어져 있네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도 little, a little, much는 사실은 불가산 명사니까 당연히 단수 오겠죠. 셀 수가 없다 했으니까. 아래쪽에 내려가 볼게요. one of the 복수, the number of the 복수 해놓고 동사가 단수예요. 왜 단수지 할 건데 여기서 우리 방금 배운 대로 해볼게요. 앞에 보십시오. 자, 뒤에서 올라옵니다. 그럼 전인사 잘라냈죠? 전인사 of 잘라내고 요도 해볼까요? 요도 of 잘라내보세요. 그럼 누가 남게 되나요? 여러분 눈에도 당연히 보이죠? 지금 남는 거. one이 남고요. the number가 남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one이 나왔으니까 단수 맞죠? the number 나왔으니까 당연히 단수 맞죠? 그죠? 그러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 중에서 중요한 게 누구냐고요? 요겁니다. every와 each입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합니다. 자, 이제 단수죠? 복수로 한번 가볼까요? 자, 복수 형태로 왔습니다. 왔는데 복수 형태가 시험의 빈도가 높습니다. 읽어볼게요. few, a few, several, many, numerous, a number of라고 되어 있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또는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여기에 등장하는 상자 안에 있는 거 이 부분은 암기는 하십시오. 꼭 필요합니다. 하셔야 되는 겁니다. few, a few, several, many, numerous, a number of 뒤에 복수 명사가 오고 동사는 복수 동사가 들어오더라 이겁니다. 요 few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few 알겠죠? few. 거의 없는 이라는 뜻으로 부정어를 사용합니다. 부정어. 거의 없다. 부정의 부사입니다. 거의 없다는 뜻의 부정의 부사를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자, 또 다른 거 하나 보러 갈까요? 자, 이제는 뭐냐면 부분이나 전체라고 해놨습니다. 부분이나 전체는 뭐가 중요하냐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of 뒤에 명사의 동사를 맞춘다. of 뒤에 명사의 주어 동사를 맞춘다 이랬죠. of 뒤에 오는 말. 그러면 여기 of잖으니까 of 뒤에 오는 말. 요 말이 된다는 거죠. 얘들이죠. 그죠? 얘를 보고서 이렇게 결정을 한다는 말입니다. 단수 명사였으면 단수 동사. 복수 명사면 복수 동사. 불가산이면 단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첫 번째 상자인 거 some, little, all, half, the rest. some of the 이렇게 합시다. 외울 때는 이렇게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some of the 붙이고요. most of the, all of the, half of the rest of the 이렇게 붙여가는 거죠. some of the 해가지고 붙이는 거. 여기서 실제 시험에 냈던 것은 이쪽을 넣기 문제 낸 적 있어요. rest 한번 넣어보세요 라고 시험 낸 적도 있었고요. most 넣어보라고 시험에 낸 적도 있었답니다. 유행해서 뒤에 오는 말 알겠죠? 뒤에 오는 말에 따라서 단수 복수가 결정이 납니다. 뒤편에 복수가 있으면 복수 동사. 그러면 뒤편에 좀 다른 게 있었으면 또 그에 맞춰서 답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형태
저 some, most, all, half, the rest 했잖아요. 여기서 근래에 시험에 한번 냈던 단어 하나 적어드리겠습니다. 요것도 한번 냈다는 거죠. 자, the majority라는 단어 썼습니다. the majority. 이 majority란 말은 뭐냐면 대다수란 말이거든요. 그럼 시험에 뭐냐? 요걸 넣어보라고. 요 majority란 말을 넣어보라고 시험에 물어보는 거라 이렇게 하자고 그런 겁니다. majority 넣기 문제. 그래서 some, most, all, half, the rest, the majority of the 복수가 오면 복수동사, 불가산이 오면 단수동사, 단수명사 오더라도 단수동사 이렇게 쓰는 거죠. 자, 아래쪽에 것은 어떤 친구들은 이걸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실제 토익에서는 이게 빈도가 되게 높은 게 아니에요. 아주 드문 케이스입니다. 자주 내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plenty of, a lot of 해놨는데 이렇게 쓰지만은 실제로는 다 풋내기들이 하는 거예요. 좀 풋내기라는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처음 초급, 초급들이 처음에 답을 낼 때 다가가는 방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풀어갑니다. 그래서 부분이나 전체를 표시하는 수량 표현법에서 some, most, all, half, the rest, majority를 넣기 문제를 내더라. 빈칸 넣기 문제를 내더라. 그래서 여러분이 하실 일은 뒤에 오는 말, 그죠? 뒤에 오는 말, 단수가 오면 단수동사, 복수가 오면 복수동사, 불가산이면 단수동사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럼 지금까지 제가 술치에 대한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 술치 설명을 드렸는데 술치는 누가 뭐래도 주어가 단수면 동사도 단수 표시하고 주어가 복수면 동사도 복수형 표시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술치의 기본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가장 기본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만 기억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앞에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들었던 유형용 어떻게 따라간다? 요렇게 내더라 하는 거. 첫 번째 자 요거죠. 전사, 투부정사, ing나 pp형을 삭제하라. 두 번째는 콤마를 갈로로 묶어가지고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라고 문제를 냈어요. 그죠? 그러면 주어 동사를 맞출 수 있으니까 여기 바로 주어 동사 이렇게 다 연결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이 자리네요. 자, 그 다음에 뭐 했었어요? 그 다음에 접속사가 들었을 때, 접속사가 등장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동사가 연달아 왔을 때는 두 번째 동사 앞에 자른다는 걸 항상 기억하고 계시다가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거니까. 그리고 개별적으로 등장하는 것들, 단수만 데리고 오는 거, 복수 데리고 오는 거, 불가사명사 데리고 오는 거. 그 다음에 복수형 중요하겠죠? 자주 내는 거랬습니다. 복수형. few, several, many, numerous, a number of 해서. 여기서 요것도 했었죠? various라고 같이 써볼까요? various도 토익이 여러 번 내었었죠. 다양한 그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이는 말이 뭐라고요? 부분이나 전체를 나타내는 수량 표현이었습니다. some, almost, some, any 해가지고 some 해가지고 any 둘째 치고요. 모양이 느낌, 저렇게 느낌. 뒤에 오는 말에 따라서 단복수가 결정이 되더라. 이렇게 낸 겁니다. 유형에서. 제가 술치에 관련된 유형 문제를 별로 뽑진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유형보다 기본 틀을 딱 잡아놓고 나중에 동사에 대한 설명이 다 끝나고 나면 여러분에게 그걸 가지고 연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법 강의 동사편의 빈자리에 첫 번째 등장하는 유형 문제 단순지, 복순지 맞춰보는 술치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